인지하는 데 들어가는 이 브레인 부위가 한 6군데가 돼요. 앞이마가 뭐죠? 운동이요. 이제 아셨어요? 자, 뒤쪽은 이 뒷골. 이게 감각이 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이윤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문호입니다. 사람의 처리 속도보다 100만 배 이상 빠른 반도체 소자. 이 반도체 소자로 인공뇌를 만들면 사람이 평생 걸려도 다 못 배우는 지식을 하루 만에 순식간에 학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경외감을 갖는 동시에 또 두려움을 갖는 이유이기도 하겠죠. 하지만 인간의 위대함은 이렇게 자료를 저장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새로운 질문을 던지는 능력에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박사님, 이렇게 자료를 저장하는 것과 그 안에서 새로운 질문을 만들어내는 것, 뇌과학적으로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새로운 질문을 만든다는 것은 벌써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생각을 한다는 것은 언어가 출현해야 되죠. 생각은 대부분 언어인데, 근데 자료를 저장하는 거, 소위 반도체 메모리 칩이 엄청난 기억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다는 거 하고, 인간의 인지작용은 어떤 점에서 기억을 바탕으로 하지만 상당히 다른 능력입니다. 예를 들면 인간의 인지작용이라는 것은 작업기억, 워킹 메모리라고 해서 작업기억, 그 다음에 어텐션, 주의 집중, 그 다음에 장기기억, 그 다음에 지능, 그 다음에 언어, 이렇게 5가지를 주로 이제 침판지보다 인간이 월등히 뛰어난 그 능력을 인지라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보통 반도체 메모리가 하는 장기 기억 저장이죠. 예. 장기 기억 저장은 용량은 대단하지만은 인지를 출현하는 기본 제로긴 하지만은 인지 전체를 설명할 수가 없죠. 예. 그렇다면 이외에도 인공지능이 인간을 따라할 수 없는 것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 수많은 경우의 수를 추측해야 하는 체스의 경우에는 컴퓨터가 인간을 이긴 지 오래됐거든요. 감정이나 그다음에 운동, 특히 운동 분야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로봇가 만들어진 것들 보면 운동이 굉장히 부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전문가들 주장은 지금 로봇 만든 것이 개미의 움직임 정도를 흉내내는 정도로 그렇게 봐야죠. 근데 왜 움직임이 그렇게 따라 흉내내기 그렇게 어려우냐 하면 그것이 척추동물 5억 년 진화사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물고기 척추동물이 출현한 게 대략 5억 년쯤 되거든요. 그래서 5억 년 동안 수중 환경, 그 다음에 지구 표면의 그 중력하의 환경, 이런 다양한 환경에서 이 척추동물이 진화하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상상을 초월할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이 전부 다 운동학습으로 유전되어 오는 거죠. 근데 그걸 그 긴 그 척추동물이 해왔던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의 운동성의 진화를 우리 그 인공지능이 따라가기는 참으로 어려운 거죠. 그 운동성의 가장 그 표출된 핵심이 뭐냐면 우리 인간에 와서 안면 근육을 통한 표정, 감정의 표출이죠. 그야말로 흉내내기 참으로 어렵죠. 5억 년이면 어마어마하네요. 그렇죠. 네.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능력, 운동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지난 시간에는 척수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번 시간에는 어떤 내용에 대해 공부하게 되나요? 예, 오늘은 감각이 척수를 통해서 대뇌피질까지 올라가는 그 과정을 설명을 할 겁니다. 이제 감각은 척수 중심의 일반 감각, 그 다음에 머리에서 오는 시각, 청각, 균형 감각인 특수 감각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척수에서 오는 일반 감각에 그 근육에서 오는 고유 감각이 있습니다. 근육하고 관절에서 오는 고유 감각과 그 다음에 그 피부에서 오는 통증, 온도, 이런 피부 감각이 있습니다. 이런 감각을 처리하는 과정을 설명드릴 겁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척수의 기능에 대해서 드디어 알 수 있을 것 같아 기대가 되는데요. 온몸에서 전해지는 감각신경이 뇌까지 어떻게 도달하는지, 뇌에서는 이 감각신경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운동정보로 전달하는지 함께 보시죠.
자, 그러면 운동. 그래서 그거 가는 게서 어제도 약자만은 숨 쉬고 걷고 생각한다. 지금 아직도 숨 쉬고까지도 지금 못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중간 몇 길로 지금 걷고부터 먼저 한번 해봅시다. 걷는 것부터. 그래서 걷는다는 이 간단한 행위, 그거가 어떻게 되는가를 지금 빨리 지금 한번 해봅시다. 일단 걷는다는데 들어가는 이 척추 부위, 브레인 부위가 한 6군데가 돼요. 그거부터, 위에서부터 한번 그려볼게요. 대뇌 피질 같네요. 자, 대뇌 피질, 자, 요거는 걷는다, 그 전에, 그러니까 우리 감각이 올라오는 그겁니다. 걷는다는 거, 그 다음에 얼굴 표정은 그 전체가 다 또 모아져야 돼요. 지금 그까지 가기는 너무 멀어요. 자, 전략하기 위해서 브레인을 반막 그립니다. 요 과정만 여러분들 익숙해지면 우리 감각이 다리에서, 팔에서, 얼굴에서 오는 감각이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전달되는가를 볼 수 있어요. 자, 대뇌 반구 반쪽입니다. 구체적으로 뭐냐면 1차 체감각 영역입니다. 포스타 센트럴 자이러스. 자, 그 다음 요렇게 그려주면 요거는 뭐냐 하면 외척 내실입니다. 자, 외척 내실 굉장히 큽니다. 외척 내실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큰 발관을 2개 그려주세요. 이게 그 유명한 살라머스요. 됐죠? 자, 요렇게 딱 그려주세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 밑에, 어휴, 큰일 났다. 5개 그려줘야 돼요. 자, 방법이 없습니다. 적게 미드 브레인. 자, 미드 브레인은 상구, 하구가 있는 겁니다. 중뇌를 말하죠. 자, 그 다음에 뭐냐면 폰스, 교내가 들어가고, 자, 그 다음에 뭐냐면 메둘라, 연수, 메둘라, MEDULLA, 메둘라 연수. 그 다음에 뭐냐면 세비칼, 뭐죠? 경추, 경수, 목에 있는 척추 부위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LUMBAR, 럼바르. 자, 이건 뭐 말이죠? 럼바르 같으면 이거 요추잖아요. 허리예요. 허리가 무슨 말이야? 다리란 말이야. 다리에서 오는 감각, 허리. 그 다음에 뭐죠? 이 경추, 팔을 말하는 거예요. 예. 자, 이 5개, 지금 이 5개 부위를 그려야 돼요, 단면을. 자, 단면,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5개를 그려야 돼요. 이렇게 5개. 예. 자, 그걸, 여기다 이제, 자, 빨리 그려줄게요. 그립니다, 빨리. 그 다음, 요 미드 브레인에 있는 게 뭐죠? 중뇌 수도관이 되죠. 자, 작다로 세대요. 중뇌 수도관. 그게 또 다시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폰스. 폰스의 구조를 단면이 대략 이렇습니다. 이렇게 폰스. 자, 요거 이제 조금 커져야 돼요, 이게. 이거 다 의미 있습니다. 중뇌 수도관이고, 요거는 제4내실 부근으로 오기 때문에 커집니다. 자, 그 다음 메둘라. 메둘라는 개방연수. 그 다음에 오픈연수. 오픈연수, 개방연수고, 그 다음에 폐쇄연수. 그게 연수가 2부위가 있어요. 그 부위 따라 모양이 다른데, 일단,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 이 부위가 좀 모양이 달라집니다. 약간 요런 부위가 생겨요. 하여튼 요거는 여러분들 꼭 한번 되풀이해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세비칼 뭐냐면 경수, 척수입니다. 경수는 뭐 그냥 쭉 그리면 돼요. 경수. 그 다음에 요수. 자, 이 그림 하나로서 상행 감각이 어떻게 처리되는가를 전반적으로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자, 오케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양상을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뭐냐 하면 여기서 시냅스 받아갖고 지금 요렇게 올라가는 거야. 자, 조심해야 돼요. 요렇게 올라가요. 화살표로. 그래서 이게 지금 무슨 개념이냐 하면, 자, 따라서요. 얇은 핵. 얇은 핵하고 세개 핵을 구분하셔야 돼요. 요거에 요렇게 해갖고 요 부위를 갑니다. 그래서 이게 두 부위가 있어요. 그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두 부위를 나눠줘야 돼요. 요쪽 안에서 들어가고. 자, 여기는 그러면 가는 게 뭐냐 하면, 이쪽이 로림이라 그래요. 이게 뭐냐 하면 전문 용어입니다. 이게 간단히 다리란 말이에요. 다리. 하체란 말이에요. 다리. 노림. 다리에서 올라오는 시그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올라오는 시그널 감각입니다. 감각이 또 요렇게 해주셔야 돼요. 자, 무슨 말인지 알죠? 감각 누론이란 말이에요. 감각 누론이 와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쪽은 뭐냐 하면, 자, 이쪽에 잘 보세요. 요거 가는 거예요. 요거. 그래서 요까지 온 거예요. 요거는 요거 오고, 그럼 요거는 요기서 나오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요거 구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면 요렇게 요까지 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것도 감각 누론이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감각 누론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메둘라에서 따라서 연수 교차. 그래서 연수에서 이게 교차를 해요. 그래서 뭐 그렇게 감각이든 이 마비가 되면 반대쪽으로 간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마비가 될 때 여기서 어떻게 교차를 하는가 잘 보세요. 자, 이쪽에 오는 거는 지금 뭐냐면 팔입니다. 팔. 네, 팔에서 오는 거 요렇게 해서 요렇게 온다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에 다리에서 안쪽에 다리에서 이렇게 오면 여기서 이렇게 왔고 여기서 시냅스를 하는 거예요. 이쪽에도 이렇게 와갖고 여기서 시냅스 하는 거예요. 시냅스 해갖고 요 다리에서 온 거는 요렇게 해갖고 요렇게 가고, 자, 요거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자, 여기 팔이죠. 팔에서 오는 거는 요렇게 해서 안쪽으로 들어가요. 안쪽으로. 여기서 또 바뀌어요. 신경성 다발이.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요렇게 다시 올라가요.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 요거서. 그래서 교차해갖고 올라가는 거예요. 자, 요거 꼭 한번 해보세요. 연습해보세요. 자, 그래서 요까지 가는 거예요. 요까지 계속. 폰스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두 다발이. 팔에서 올라오는 신경 정보, 다리에서 오는 정보 다 올라와요. 자, 폰스까지. 자, 그 다음 폰스에서는 또 뭐가 있냐면 제3의 등장인물이 나타나요. 폰스에서는 중요하죠. 자, 페이스에서 나오는 정보는 요렇게 해서 요 안으로 요렇게 해서 요렇게 올라가요. 자, 그러면 기존에 요 두 개 요렇게 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요렇게 오는 거. 자, 다 따라오셨죠? 요렇게. 네. 자, 그리고 요것서 이제 색깔별로 요렇게 간다는 거. 야, 이 색깔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감을 못 잡겠다. 자, 됐죠?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요렇게 가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메둘라 폰스까지 왔어요. 폰스에서는 뭐다? 페이스 정보 오는 거. 얼굴이 따끔따끔하다, 시리다, 아프다 다 오는 거예요. 자, 페이스. 됐죠? 예. 네. 이것도. 예. 네. 자, 얼굴에 가는 정보요. 이거는 뭐냐면 따라서 온도, 촉각, 통증. 이 정보가 감각 통증이 다 올라오는 거예요. 예, 팔, 다리, 그리고 몸 전체에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올라오면 여기까지 드디어 이제 미드 브레인까지 야들이 이제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자, 그대로 따라오세요.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자, 살라머스도 지금 무슨 일을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살라머스가 감각을 중개해준다. 살라머스가 시상이 감각을 중개해준다. 살라머스가 도대체 이 감각을 올려보낼까 말까 야들이 다 결정해주는 거예요. 살라머스가 다 전달해줘야만이 올라가는 거예요. 전달 안 해주면 망막까지 와도 가도 안 올려보내줘요. 네.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요거 적어야지. 요게 뭐죠? 다리. 자, 그 다음에 가운데 뭐죠? 팔. 예. 그 다음에 요 안쪽이 뭐죠?
얼굴 됐죠? 잘하네. 잘해. 소마토 트로피. 네. 신체 지도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신체 지도화. 진짜 무서운 말입니다. 신체 지도에는 따라서 감각 지도, 운동 지도, 운동 호문클루스, 그 다음에 감각 호문클루스. 예, 우리가 예측하는 근본적인 원리가 뭐냐 하면 우리 브레인 속에 나중에 이제 쭉 위로 올라가면 따라서요. 1차 체감각 영역. 요 브레인 딱 중심으로 해갖고 요 딱 해갖고 요 D가 뭐냐면 전체 감각이잖아요. 감각 중에 요 지금 중심열 바로 옆에 있는 게 중심 후에. 그러니까 포스터 센트럴 자이러스. 포스터 센트럴 자이러스. 그럼 바로 앞쪽에 뭐죠? 프리 센트럴 자이러스. 그래서 포스터 센트럴 자이러스를 S1이라 그래요. 따라서 S1. 어디 있죠? S1 어디 적어놨죠? 여기 있잖아, S1. 됐죠? 아. 그 감각, 따로 촉각. 그래서 아까 이 후섬유단, 이 거대한 후섬유단이 체동 올라가는데 이쪽 가요. 그럼 이쪽은 뭐죠? 이게 바로 운동, 따라서 M1 영역. 네, 자, 잘 들으세요. 예측의 근본을 이런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이 두 피질이 따라서 앞쪽에 있는 저 운동에는 운동 호문클루스가 있어요. 운동 호문클루스. 뒤쪽에는 감각 호문클루스가 있어요. 감각 호문클루스. 네, 뭐냐면 그러니까 감각을 구체적으로 할 때 그 전체 어떻게 할당되었는가 지도가 여기 있어요. 운동도 손가락 움직임 어디에 있고 다 이 지도가 있어요. 이 두 지도는 거의 유전적으로 나와요, 인간은. 이게 어떻게 되나 하면, 자, 내가 운동을 내리잖아요. 저 사람이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어떻게, 내가 무슨 행동을 하면 반대에 어떻게 할까 예측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한다는 거는 1차 운동에서부터 긴 행동을 따라 이렇게 나가야 돼요. 근데 이렇게 운동을 내보내는가 동시에, 이 운동 호문클루스에서 감각 호문클루스, 이거 가깝잖아. 두 개 붙었잖아. 딱 붙어 있다. 두 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옆집이요. 옆집에다가, 야, 나 우리 한 발 차기로 했어. 발 뻗었어. 라고 보내는 거, 이쪽에. 그러면 이게 돌불인지 깡통인지 이 감각이 어떻게 될 건지를 실제로 내가 찾는 이 돌이 얼마나 큰지 이거 몰라요. 일단 차는 거예요. 근데 벌써 시각이 보잖아요. 모든 정보가 감각 호문클루스에 올라와요. 올라오기 때문에 이 운동 결과가 피드백 되려면 이까지 갔다가 이렇게 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전에 속달로 발 앞으로 찼어라고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 결과를 받아보기 전에 결과를 알아버려요. 이게 바로 예측의 가장 간단한 원리입니다. 예. 그래서 일단 예측. 예. 브레인은 예측 머신이요. 예. 자, 무슨 이야기 해야 되나? 자, 조금 따라합시다. 예. 그래서 뭐냐면 S1하고 이제 M1 기억하셨죠? 지금 이거는 뭐 어디로 가는 거죠? 감각이니까 어디로 가는 거죠? S1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감각 호문클루스. 감각 호문클루스. 네, 감각 호문클루스 본질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상에서 어떻게 라디에이션 시켜주나 중계를 시켜주느냐 하면 잘 보세요. 자, 이 안쪽에 지금 맨 안쪽에 있는 다리.
이렇게 해서 이 초록색 다리에 관한 시그널 정보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팔에 관한 정보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페이스, 얼굴에 관한 정보가 올라가요. 여기까지 올라가요. 근데 지금 팔하고 다리는 한 쌍으로 가야 돼요. 거의 비슷한 영역입니다. 시상에서 같은 영역 처리해줘요. 자, 요거 두 개는 조금 위로 올려버렸어요. 그래서 요거 먼저 하면 점을 이렇게 찍어주세요. 시상 핵이요. 그래서 여기까지 간다는 말이에요. 가서 시냅스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시냅스 표시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시냅스를 하는 거예요. 이거. 여기서 시상에다가 시냅스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쪽, 이 위치에 이제 호문클루스가 어떻게 되는가 보여줄게요. 1차, 따라서 1차 체감각. 1차 체감각에서 다리에서 온 거 중에 가장 발달이 발가락이잖아. 발가락이 어디서 처리되느냐면 여기서 시냅스는 이게 일로 가요. 요렇게 시냅스 해줘요. 그래서 여기 저 토라 적었어요. 토. 발가락. 발가락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팔에서 온 거. 팔에서 온 거는 어디로 가느냐 하면 요 시냅스 해갖고 일로 가요. 핑거.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페이스에서 온 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이렇게 가져요. 이게 바로 이 전체가 뭐냐면 감각 호문클루스. 잠깐 영어 스펠링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감각이요, 감각.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걸 매개를 해주는 이 신경핵, 이 두 개의 신경핵 다발을 벤트로 포스터 레트랄 시상. 자, 그 다음에 요거 페이스, 얼굴에서 온 걸 해주는 거를 벤트로 포스트리알 미디알 해주는 거야. 안쪽하고 바깥이 다른 거예요. 오케이? 시상은 핵이 한 10개가 넘어요. 그 중에 지금 뭐냐 하면 1차 그 감각에 대한 팔에서, 다리에서, 얼굴에서 올라온 감각인데 도대체 무슨 감각이냐 하면, 그럼 감각인데 무슨 감각이냐 하면 온도, 그 다음 통증, 그 다음 촉각, 이런 겁니다. 자, 메둘라에서 올 때 요렇게 되는데, 연수교차입니다. 연수교차하고, 요렇게 되는 요 두 핵이 있어요. 요 핵을 뭐라 그러냐 하면, GRACILIS. 얇은 핵입니다. 얇은 핵. 요걸 세기라 그래요. CNATUS. 그래서 항상 세기핵은 꼭 다리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세기핵은 팔.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상으로 이게 계속 나옵니다. 얇은 핵은 다리. 이렇게 꼭 같이 상으로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자, 중요한 거. 그러면 여기서 보면, 자, 요게 바로, 자, 요게 세기 쪽이고, 요게 얇은 핵이고, 세기 쪽이잖아요. 요 두 개를 합친 이 영역, 이쪽에도 있겠죠. 이 합친 이 영역, 두 개 쌍으로 있어요. 이 합친 영역이 바로 뭐다? 이름이 후섬유단이요.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올라오는 섬유 다발이 바로 후섬유단이 되는 거예요.
포스테리어 칼럼. 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자, 요 교차하고 나서 이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교차하고 나서 이 부르는 이름. 혹시 아는 사람? 그렇죠. 내측 섬유질. 미디얼 렌디스커스가 되는 거, 이게. 됐죠? 미디얼 렌디스커스 돼요. 이름 다 다릅니다. 교차하고 나서. 그래서 요 부위별로, 이게 이렇게 된다는 거, 요거 아주 표준적이고, 요거 하나를 숙달하면 이제 드디어, 감각, 자, 상행 감각. 발가락에서부터, 손가락에서부터, 얼굴에서부터 올라오는 게 어떤 식으로 신경노를 걸어. 이거 하나하나 따져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상에서 이렇게 나데이션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상에서 이렇게 나데이션 해주는 이걸 뭐라 그러냐 하면, 아까 나데이션 이야기했죠. 요 나데이션이 코로나 나데이션이요. 코로나 나데이션. 좋아요. 자, 요거 기준적으로. 요 다발을 전체 다시 또 한번 그려줄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상행로에 대해서는 뿌리 뽑아야 돼요. 상행로에서. 전 시간에 상행로, 따라서 등 쪽 감각, 배 쪽 운동. 그래서 등 쪽에 이 내관 부위를 그릴게요. 자, 요거는 항상 일부 그림을 언제든지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자, 상손의 각, 그 다음에 하손의 각, 그 다음에 중손의 각. 자, 요까지만 그려주세요. 됐죠? 자, 그 다음에 항상 요거 할 때 중심축을 이렇게 상정해 주시고, 자, 위에 생략해버리고, 요 짧게 그린 겁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자, 이렇게. 이게 바로 개방연수 쪽입니다. 개방연수. 그 다음에, 자, 이 그림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체 개념 잡는데. 그 다음에 요렇게. 요게 얇은 결절입니다. 따라서 얇은 핵결절. 자, 얇은 핵 이제 이해했었죠? 어디죠? 요 가운데 다리에서 올라오는 건데 얇은데 결절은 도톰한 거예요. 신경 섬도가 굉장히 도톰하게 보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여러분들 척수를 그릴 수 있으면 이제 브레인 척수에 대한 개념이 어느 정도 잡혔다 볼 수 있어요. 여기다 척수를 한번 그려보세요. 여기다가. 자, 요 척수를 잘 그려볼게요. 그립니다. 이렇게. 자, 이쪽이 등 쪽이요. 등 쪽이니까 뭐죠? 감각의 운동이요. 감각이요. 그럼 이제 그릴 수 있어요. 척수 한번 그려보세요. 이 단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척수에도 자, 이 반 나눠갖고 이쪽에 일단 후각. 이 감각 시그널 들어오는 거예요. 척수 정각. 운동 시그널이 나가는 거예요. 반 나눠갖고 감각이 이쪽은 운동, 이쪽은 감각이에요. 됐죠? 그게 대전제예요. 가장 중요한 원칙이에요. 그럼 자, 이쪽에 감각을 그려주는 거예요. 감각은 뭐죠? 대표적인 게 후섬유단. 이쪽에 요걸 그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 스스로 그릴 수 있나 없나가 강의를 제대로 따라왔는가 그 가름길이에요, 사실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운동이 있다면 이렇게 펴줘야 돼요. 척수 정각이 나오도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렇게 해줘야 돼요. 요 그림 그려보면 이제 여러분들 확 물미가 터질 거예요. 아하,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알게 될까. 이 위에 큰 브레이크, 이것도 척수를 확 불어서 만들었더니 생각하면 돼요. 그게 가장 간단한 거예요.
그 사실에 가깝고. 자, 됐죠? 이렇게 됐으면 후섬유단 이제 그려보세요,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 할 수 있어야 돼요. 후섬유단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후섬유단이 요게 바로 요게 후섬유단에 해당돼요. 그래서 사실은 요까지. 요렇게 해갖고 후섬유단이 이까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반만 그리면. 네. 그리고 이 후섬유단이 이렇게 대규모 차지를 해갖고 이게 이쪽으로 가서 잘 따라오세요. 이쪽으로 가서 이어서 봐도 이게 바로 메둘라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거 교차하잖아요. 그래서 교차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자, 이걸 뭐라 그러죠? 교차해서 올라갈 때? 그렇죠. 내척 섬유띠가 되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포스트리어 칼럼, 이게 바로 뭐냐면 미디알 자, 이 개념이 얼마나 큰 개념인지 아셨죠? 예. 우리 척수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이야기예요. 척수 얼마나 중요해요. 척수 단면적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이야기가 바로 뭐냐 하면, 따라서 후섬유단. 자, 요거에 지금 자, 후척수 소내로 어디 있죠? 여기 있잖아. 바로 요거죠. 아, 요거도 있겠죠. 바로 요 부분에 있겠죠. 그러면 요거에 요렇게 하게 바로 후척수 소내로 되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돼요? 이것도 굉장히 큽니다. 이게 뭐죠? 클라크 기둥 이야기했죠. 이렇게 해서 하손해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대략. 자, 이게 무슨 감각? 무의식적 고유 감각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후척수 손해로가 되는 거예요. 네. 무의식적 고유 감각.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쪽에, 자, 척수 손해로가 이쪽에 있죠, 이쪽에. 잘 보세요. 이쪽에 있잖아요, 이쪽에. 요거. 예. 그래서 요 섬유를 받아갖고 이쪽에서 쭉 이렇게 가는 게 있어요. 예. 이게 바로 뭐냐 하면 스피날 렘니스커스예요. 스피날 렘니스커스. 예. 척수 섬유띠지. 뭐 그냥 오늘 한번 적어줄까요? 척수 섬유띠. 예. 렘니스커스. 그런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게 뭐다? 전 척수 시상로. 그 다음에 외척 척수 시상로. 됐죠? 그겁니다. 바로 어디? 요거. 네, 됐죠? 자, 거의 다 지금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한두 개 더 남았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어서 왕창 지금 나가는 게 있어요. 2천만 개 섬유다발. 브레인에서 아마 가장 두꺼운 섬유다발이 나가요. 이게 뭐냐 하면, 폰토세레브랄 트랙이요. 교내 가로 섬유라고 하고, 자, 이거 적어줄게. 교내 가로 섬유. 가장 두꺼워요. 2천만.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교내 가로 섬유가 이렇게 가요. 예, 전부 다 운동에 관한 정보가 전달돼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 이렇게 가는 게 있어요, 또. 이게 뭐냐면,
섬유.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신경 섬유 다발을 봤어요. 예. 교내 섬유 다발 이거는 왜 나중에 요거 기억해 놓으면 상행에서 1차 운동에서 운동 능력 늘어와 갖고 손의 푸키네 쪽으로 들어가는 손의 피질로 갈 때 자, 연필 잠깐 놓고, 자, 1분만 전달해 줄게요. 자, 대전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정보예요. 모든 출발이 뭐든지 발생적으로 해야 돼. 자, 무조건 발생적으로 봐야 된다. 무조건 발생적으로 봐야 된다. 뭐든 헷갈리면 진화하고 발생을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 브레인이 생긴 거는 누럴 투버. 딱 누럴 투버. 자, 누럴 투버라는 뭐냐 하면, 외배역, 따라서 외배역, 중배역, 내배역. 발생 때 이 세 개의 배역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외배역이 바로 신경을 만들었어요. 자, 외배역 판. 아주 얇은 외배역을 구성하는 신경세포들이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그 판이, 자, 그 판이 어떻게 되는지 잘 보세요. 그 판이 이렇게 해서 울랑 들어간 거예요. 자, 이걸 들어간 걸 도랑이라 그루버라 그랬대. 그루버. 누랄 그루버. 예. 이렇게 도랑을 만들고 이게 어떻게 되냐면 정확히 이렇게 돼요. 딱 이렇게 붙어요. 붙으면 요 부분에 있는 요거에 요렇게 딱 붙을 때 요거 있는 세포들이 떨어져 나와요. 그게 뭐냐면 누랄 크레스터예요. 딱 누랄 크레스터. 어디 있죠? 요거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딱 척수가 생길 때요. 척수가 이렇게 뭐냐면 척수가 이렇게 봉합이 돼요. 따라서 봉합이 된다. 왜냐면 판때기 시작했으니까 외배요. 이 판때기가 요렇게 말려서 두 개 딱 접촉점이 생기죠. 이 접촉점을 보면 솔기라 솔기. 요 접촉점 주변으로 솔기 이거잖아요. 이거 재봉틀 선이잖아요. 요 접촉점이 딱 생기는 거예요. 이 접촉점 속에 그 선에 있는 핵들을 뭐냐면 솔기핵이랄까 솔기에서 뭐 나오냐면 세로토닌이에요. 그래서 외배역에서 누랄이 이제 신경판이 있다가 자 또 외배역. 누랄 글루브. 그다음에 이렇게 돼 갖고 자 따라서 누랄 투버. 자 이렇게 이게 자 누랄 플레이터. 외배역입니다. 그다음에 누랄 글루버. 그다음 누랄 투버. 이 누랄 투브가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이게 종이짝 같은데 사실은 이 처음에 종이짝 같은 게 간에서 이 세포들 분열해갖고 두꺼워져요. 자, 간이 두꺼워진다. 자, 잘 따라서 지금부터. 이 간이 딱 생겼는데 이 간을 발생적으로 발생하게 딱 보면 어떻게 되냐면 또 간을 단면 잘라보면 여기에서 반을 딱 나눌 수가 있잖아요. 원기둥을 반 나눠 미턴 따라서 미턴 운동. 위는 간가. 그 다음에 자, 이걸 갖고 내가 저 사람을 만들어 볼게요. 동물을 만들어 볼게요. 불모돼요. 지금 부는 과정이 이거예요. 됐죠? 요거 막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먼저 막히는 게 아니고 이게 태어날 때 막혀야 돼요. 봉합, 머리가 막혀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안 막히고 태어난 애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문해아요. 뇌가 형성 안 되고 이게 앞쪽에 구멍이 열려 있는 거예요. 자, 앞쪽 구멍. 뒤쪽 구멍. 이게 기형들이 많이 나와요. 앞쪽 구멍, 뒤쪽 구멍이 안 막혀 나오면 큰일 나요. 막혀야 돼요. 이게 앞쪽 구멍이 막히면, 자, 앞쪽 막혔다. 그럼 이제 볼게요. 내가 조물주가 내가 부는 거. 불면, 그렇지. 잘하네. 이렇게 울럭불럭 해갖고 요 세 개 생기는 거예요. 됐죠? 예. 네. 자, 근데 가장 중요한 지식은 뭐냐면, 이렇게 생겼을 때, 그것도 이 축구공 같은 것도 반 나눠야 되잖아요. 반 밑은 뭐죠? 운동. 반 밑이 뭐죠?
자, 운동. 그래서 잘 들었어요. 공풍선 풀었어요. 반나나가 앞쪽은 운동이죠. 근데 이거 찾아보세요. 우리 인간이 섰잖아요. 서면 이게 뭐죠? 앞이마가 되잖아요. 앞이마가 뭐죠? 운동이요. 이제 아셨어요? 자, 뒤쪽은 이 뒷골. 이게 감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각 운동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따라서 감각 운동 끝까지 간다. 이 두 가지 개념은 누로사에서 가장 중심 개념이에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왜? 발생했던 게 있었던 거, 진화적으로 있었던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난주 고통과 통증이 다르다던 박사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감각을 중개하는 시장에 대해서 알고 보니 왜 우리가 통증은 느껴도 고통은 느껴지지 않을 수 있는지 이해가 되는데요. 시청자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감각신경이 뇌에서 처리되는 과정 재미있으셨나요?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